저 더러운 거지 새끼! 썩 꺼져! 아전이 거지 아이를 발로 찼습니다. 12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 얼굴은 때로 새까맣고 옷은 누더기였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돌을 던졌습니다. 저리가 우리 마을에서 그때였습니다. 사또가 지나가다 그 광경을 봤습니다. 아이가 들고 있는 책을 봤습니다. 저건 천문학책? 사또는 아이에게 시험 삼아 물었습니다. 이 구절이 무슨 뜻이냐? 아이가 막힘없이 답했습니다. 사또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 아이가 며칠 후 왕의 어명이 내려왔습니다. 전국에서 이 문제를 푼 자가 누구냐? 거지아입니다. 왕이 직접 만나보니 12살 거지 아이는 조선 최고의 천재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사또는 그 아이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자,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때는 조선시대 한양 궁궐 근정전이었습니다. 왕이 용상에 앉아 신하들을 내려다봤습니다. 40대의 총명한 왕이었습니다. 경들은 요즘 인재가 부족하다고 아뢰지 않았는가? 황공하옵니다, 전하. 좌의정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짐도 그리 생각하노라. 과거 시험을 봐도 뛰어난 인재가 보이지 않는구나. 송구하옵니다. 왕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짐이 직접 전국의 인재를 시험해 보고자 하노라. 전하, 어찌? 각 고을 사또에게 문제를 내리겠다. 어려운 문제를 풀 수 있는 자가 있다면 그가 진짜 인재이니라. 신하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전하, 그것이 좋은 생각이 아니라고 생각하는가? 왕이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아닙니다, 전하.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좋다. 내일 당장 문제를 만들어 전국에 내리겠노라. 다음 날 왕은 밤을 새워 문제를 만들었습니다. 3가지 문제였습니다. 첫 번째는 천문 계산 문제, 두 번째는 경서 해석 문제, 세 번째는 논리 문제.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자가 과연 있을까? 왕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사실 왕은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이 문제는 왕 자신이 수년간 고민해서 만든 것이었습니다. 성균관 최고 학자들도 풀지 못할 정도로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혹시 모르지 숨어있는 인재가 있을지 왕의 명령이 전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경상도 어느 고을과나 사또 김태준이 책상 앞에 앉아 머리를 싸매고 있었습니다. 이런 50대 중반의 김사또는 평소 학문을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젊은 시절 과거의 급제에 벼슬길에 올랐지만 천재는 아니었습니다. 성실하고 부지런한 사람이었을 뿐입니다. 그런 그에게 왕의 문제는 너무 어려웠습니다. 첫 번째 문제, 추분일에 해 뜨는 시각을 계산하라. 김사또는 책을 펼쳤습니다. 천문학 책이었습니다. 한참을 뒤적거렸지만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도대체? 두 번째 문제를 봤습니다. 논어 위정편 해석. 이것은 그나마 할 만한데, 하지만 왕이 원하는 것은 단순한 해석이 아니었습니다. 깊은 뜻을 풀이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도 어렵구나. 세 번째 문제, 5신하의 나이 순서. 김사또는 종이에 이것저것 그려가며 풀어봤습니다. 하지만 논리가 꼬여서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안 되겠다. 혼자서는 못 풀겠어. 김사또는 마을 학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다음 날 저녁, 관 큰 방에 학자들이 모였습니다. 마을에서 제일 학식 있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맨 앞에는 최진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55세의 노학자였습니다. 흰 수염을 기르고 늘 도포를 단정히 입고 다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고을에서 가장 학문이 높다고 자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최진사, 이 문제를 풀 수 있겠습니까? 김사또가 문제를 보여줬습니다. 최진사는 안경을 고쳐 쓰고 문제를 봤습니다. 이것은 한참을 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또님,
이것은 제 수준을 넘어섭니다. 그럼 다른 분들은? 다른 학자들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도 모르겠습니다. 천문 계산은 너무 어렵습니다. 김사또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럼 함께 연구해 봅시다. 한 달 기한이 있으니 알겠습니다. 학자들은 매일 모여 문제를 풀어보려 했습니다. 첫째 날, 추분일 계산, 달력을 보면 아니요, 그게 아니라 천문도를 봐야 여기 각도를 계산하면 학자들이 열띤 토론을 했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사흘째 날, 논어 해석은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요? 글쎄, 왕께서 원하시는 깊은 뜻이 뭘까? 주자의 해석을 보면 하지만 확신이 없었습니다. 일주일째 날, 논리 문제, 조건을 정리하면 갑이 을보다 많고 병보다 적고 아니 이렇게 계산하면 모순이 다시 해봅시다. 점점 시간이 흘렀습니다. 보름이 지났습니다. 학자들은 지쳐갔습니다. 안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너무 어렵습니다. 그럼 어찌합니까? 기한이 일주일밖에 안 남았는데 김사또는 초조했습니다. 이러다가 정말 답을 못 올리는 건 아닐까? 그 무렵 마을 어귀에 거지아이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12살쯤 되어 보이는 사내아이였습니다. 키는 작았고 몸은 깡말랐습니다. 얼굴은 때로 새까맣게 더러웠고 머리는 산발이었습니다. 옷은 누더기, 군데군데 기운 흔적이 있었습니다. 맨발이었고 손톱 사이에는 때가 가득했습니다. 누가 봐도 영락없는 거지였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만은 달랐습니다. 맑고 총명하고 또렷한 눈빛이었습니다. 아이의 이름은 이안이었습니다. 이안은 천천히 마을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낡은 보따리 하나, 그 안에는 책 몇 권이 들어 있었습니다. 주워 모은 책들이었습니다. 이안은 마을 우물가에 앉았습니다. 보시기, 보시기. 조용히 국어를 시작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또 거지야. 저리 가. 한 아낙니가 돌을 집어 던졌습니다. 썩 꺼져. 우리 마을에서. 이안은 돌을 피하며 물러났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마을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마을 밖 큰 나무 아래로 갔습니다. 그늘에 앉아 보따리를 풀었습니다. 책이 나왔습니다. 천물유초, 대학, 맹자, 세 권의 책이었습니다. 모두 너덜너덜했지만 이안에게는 보물이었습니다. 이안은 천물유초를 펼쳤습니다. 조용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북두칠성이 자시의 정북을 가리키고 묘시에는 정동을 가리키니 중얼거리며 읽는 모습, 누가 봐도 그냥 글자를 읽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안은 달랐습니다. 이안은 천재였습니다. 이안에게는 슬픈 과거가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가난한 서생이었습니다. 학문을 좋아했지만 과거에 계속 낙방했습니다. 돈도 없고 배경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포기하지 않고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어린 이안에게도 글을 가르쳤습니다. 하나, 이게 천자문이란다. 아버지, 어려워요. 천천히 배우면 돼. 아버지가 가르쳐 줄게. 이안은 3살 때 천자문을 떼었습니다. 아버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빨리? 5살 때는 사서삼경을 암송했습니다. 하나, 너는 천재구나. 아버지는 기뻐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네가 잘하면 과거에 급제하고 벼슬도 하고 하지만 이안이 6살 되던 해 아버지가 병으로 쓰러졌습니다. 가난해서 약을 구하지 못했습니다. 하나, 미안하다. 아버지가 너를 잘 돌봐주지 못해서. 아버지, 일어나세요. 하나, 공부를 계속해라. 책을 읽어라. 내 재능을 버리지 마라. 아버지는 그렇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안의 어머니도 그로부터 1년 후 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이안은 8살에 고아가 되었습니다.
의지할 곳이 없었습니다. 거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유언을 기억했습니다. 공부를 계속해라. 이하는 떠돌아다니며 버려진 책을 주었습니다. 밤이면 달빛 아래서 책을 읽었습니다. 추운 겨울에도 더운 여름에도 이하는 책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4년, 이하는 혼자 힘으로 경서를 통달했습니다. 천문학도, 지리학도, 역사도, 의학도 모두 독학으로 배웠습니다. 12살의 이하는 이미 성균관 학자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누더기를 입은 거지아이가 천재라는 것을. 해가 지고 저녁이 되었습니다. 이하는 여전히 나무 아래서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저기, 거지 새끼가 또 있네? 굵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장아전이었습니다. 40대 중반의 비대한 사내. 배가 불룩 나오고 얼굴은 기름기로 번들거렸습니다. 평소 권력을 휘두르며 백성들을 괴롭히는 악질이었습니다. 장하전은 부하 둘을 데리고 이한에게 다가왔습니다. 야, 이 거지 새끼. 네. 이한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너 여기서 뭐하냐? 책을 읽고 있습니다. 책? 크크크. 거지 주제에 책을 읽어? 장하전이 비웃었습니다. 부하들도 따라 웃었습니다. 크크크. 저 거지 봐라. 글을 안다고. 장하전이 이한의 손에서 책을 빼앗았습니다. 이게 뭐야? 천문유초? 하하. 거지가 천문학을 안다고? 돌려주세요. 뭐? 돌려달라고? 장하전이 책을 땅에 집어던졌습니다. 책이 땅에 떨어지며 먼지가 일었습니다. 거지 주제에 감히 책을 읽어? 글을 배워서 뭐하게? 너는 평생 구걸이나 하고 살 거잖아. 이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땅에 떨어진 책을 주었습니다. 먼지를 털어내고 소중히 품에 안았습니다. 야, 내가 말하는데 듣고 있어. 장하전이 이한의 머리를 탁 쳤습니다. 아, 이한이 비틀거렸습니다. 썩 꺼져. 다시는 우리 마을에 나타나지 마. 알았어. 네. 이한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책을 품에 꼭 안고 걸어갔습니다. 뒤에서 장하전의 비웃음이 들렸습니다. 크크크, 거지 주제에 책을 읽는다니. 웃기는 놈. 이하는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언젠가는. 하지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걸었습니다. 그날 저녁, 김사또는 답답한 마음을 달래려 산책을 나왔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나? 기한이 이제 일주일밖에 안 남았는데, 김사또는 마을을 벗어나 언덕길을 걸었습니다. 달이 떠올랐습니다. 보름달이었습니다. 밝은 달빛이 세상을 비췄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밤인데 나는 왜 이리 답답한가? 김사또는 한숨을 쉬며 걸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저 앞 큰 나무 아래 누군가 앉아 있었습니다. 촛불이 하나 켜져 있었습니다. 이 밤에 누가 저기에? 김사또는 궁금해서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가까이 가보니 어린아이였습니다. 거지 차림의 아이. 아이는 촛불을 켜고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너무 집중해서인지 김사또가 다가오는 것도 모르는 듯 했습니다. 김사또는 아이 뒤에서 멈췄습니다. 아이가 무엇을 읽는지 봤습니다. 저건 천문유초? 천문학 책이었습니다. 거지 아이가 천문학 책을? 김사또는 더 자세히 봤습니다. 아이는 책을 읽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북두칠성은 계절에 따라 방향이 바뀐다. 봄에는 동쪽, 여름에는 남쪽. 김사또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 아이가 내용을 이해하고 있어? 김사또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아이야. 이한이 깜짝 놀라 뒤를 돌아봤습니다. 관복을 입은 사또가 서 있었습니다. 사또님. 이한은 급히 일어나 절했습니다. 일어나거라. 네. 네가 지금 무엇을 읽고 있었느냐?
천문유초입니다. 천문학책. 네가 이것을 읽을 줄 아느냐? 이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사실대로 말하면 또 비웃음을 살까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사또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조금 압니다. 조금? 얼마나 아는데? 거의 다 읽었습니다. 김사또는 놀랐습니다. 거의 다? 그럼 이 부분은 무슨 뜻이냐? 김사또가 책의 한 부분을 가리켰습니다. 복잡한 천문 계산 공식이었습니다. 이하는 잠시 보더니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이것은 태양의 고도를 계산하는 공식입니다. 춘분일에 태양이 뜨는 각도를 계산하려면 지구의 공전 궤도와 자전축 기울기를 고려해야 합니다. 이 공식에서는 이하는 막힘없이 설명했습니다. 김사또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이 아이가 김사또는 더 시험해보고 싶었습니다. 정말 이 아이가 천문학을 아는 건가? 아이야. 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한입니다. 이한. 나이는 12살입니다. 12살에 어찌 천문학을 아느냐? 책으로 배웠습니다. 책으로? 누가 가르쳐 준 것이 아니고? 네. 혼자 배웠습니다. 김사또는 더욱 놀랐습니다. 독학으로? 그럼 경서는 아느냐? 조금 압니다. 논어는? 네. 논어 위정편 제2장을 외워보거라. 이하는 망설임 없이 암송했습니다. 위정이덕 비어북신 거기서 이중성공지 자왈 15위 지어학 31위. 완벽한 암송이었습니다. 발음도 정확하고 띄어읽기도 자연스러웠습니다. 놀랍구나. 김사또는 감탄했습니다. 그럼 맹자는? 네. 맹자의 핵심 사상을 말해보거라. 맹자는 성선설을 주장하셨습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선한 본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환경에 따라 그 본성이 가려질 수 있으니 교육이 중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완벽한 답변이었습니다. 김사또는 흥분했습니다. 이 아이는 보통이 아니야. 김사또는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혹시 이 아이가 왕의 문제를 풀 수 있지 않을까?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성균관 학자들도 못 푸는 문제를 12살 아이가 어떻게 해.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었습니다. 이하나. 네, 사또님. 내게 부탁할 것이 있다. 무엇입니까? 김사또는 품에서 종이를 꺼냈습니다. 왕의 문제가 적힌 종이였습니다. 이 문제를 한번 봐주겠느냐? 네. 이하는 종이를 받아들었습니다. 촛불에 비쳐 천천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김사또는 숨죽이며 지켜봤습니다. 이하의 눈이 움직였습니다. 첫 번째 문제를 읽었습니다. 올해 추분일에 해가 뜨는 정확한 시각을 시진법으로 계산하라. 이하의 눈빛이 빛났습니다. 두 번째 문제를 읽었습니다. 논어 위정편 제2장. 이 구절의 진짜 의미를 풀이하라. 이한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 번째 문제를 읽었습니다. 5신하의 나이 순서. 이한이 문제를 다 읽었습니다. 고개를 들어 김사또를 봤습니다. 김사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떠냐? 어렵지? 이한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건 어렵지 않은데요? 뭐? 김사또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어렵지 않다고? 네. 왜 이게 어려운 문제인지 모르겠어요. 정말? 네. 김사또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럼 풀 수 있겠느냐? 네. 잠깐만요. 이하는 땅바닥에 나뭇가지로 뭔가를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김사또는 숨죽이며 지켜봤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정말 풀 수 있는 건가? 이한의 손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땅에 숫자를 쓰고 도형을 그리고 글자를 적었습니다. 1분, 2분, 3분. 김사또는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4분, 5분. 이안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다 풀었습니다. 정말? 네. 김사또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최진사를 비롯한 학자 10여 명이 보름을 고민해도 못 푼 문제를 12살 거지아이가 5분 만에 설명해 보거라. 네. 이안은 차분하게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천문 계산입니다. 이안은 땅에 그린 그림을 가리켰습니다. 올해 추부는 음력 8월 15일입니다. 추부는 낮과 밤의 길이가 같은 날이죠. 이날 태양은 정동 쪽에서 뜹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위도를 고려하면 추분일에 해가 뜨는 시각은 묘시 정각, 즉 오전 6시입니다. 김사또는 감탄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논어 해석입니다. 위정이덕, 비어북신, 거기소이 중성공지. 이 구절은 정치를 덕으로 한다면 북극성과 같다는 뜻입니다. 북극성? 네. 북극성은 하늘의 중심에서 움직이지 않지만 다른 모든 별들이 북극성을 중심으로 돕니다. 마찬가지로 임금이 덕으로 다스리면 신하와 백성이 자연스럽게 따른다는 의미입니다. 김사또는 무릎을 탁 쳤습니다. 그렇구나. 그런 뜻이었구나. 더 깊은 의미는 억지로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덕으로 감화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북극성이 다른 별들을 끌어당기지 않지만 모든 별이 저절로 따르듯이 김사또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이런 해석을. 세 번째는 논리 문제입니다. 이안은 땅에 그린 그림을 가리켰습니다. 선과 화살표로 복잡하게 그려져 있었습니다. 조건을 하나씩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조건 갑은 을보다 나이 많고 병보다 적다. 그러니 을 갑병입니다. 두 번째 조건 정은 무보다 나이 많고 갑보다 적다. 그러니 무정갑입니다. 세 번째 조건 을은 병보다 나이 적지 않다. 그러니 을병입니다. 이 세 조건을 종합하면 이안은 그림을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첫 번째 조건에서 을 갑병이고 세 번째 조건에서 을병이므로 을은 병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조건과 합치면 무정갑을 병. 따라서 답은 을과 병이 같은 나이로 제일 많고 그 다음이 갑, 정, 무 순서입니다. 병을 갑정무. 이것이 답입니다. 김사또는 그림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이렇게 정리하면 답이 나오는구나. 김사또는 이안의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이안아, 네가 우리 고우를 구했구나. 아니, 날 구했어. 정말 고맙다. 김사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보름 동안 고민하고 고민해도 풀리지 않던 문제를 12살 거지아이가 5분 만에 풀었습니다. 이것이 기적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김사또는 떨리는 손으로 종이와 붓을 꺼냈습니다. 항상 품에 지니고 다니던 것이었습니다. 이안아, 지금 말한 것을 다시 한번 천천히 말해주겠느냐? 내가 적겠다. 네. 이안은 천천히 또박또박 답을 말했습니다. 김사또는 정성스럽게 적어 내려갔습니다. 한 글자도 틀리지 않으려 조심스럽게. 좋다. 다 적었다. 김사또는 종이를 조심스럽게 접어 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이안을 바라봤습니다. 달빛 아래 서 있는 이안. 누더기 옷을 입고 얼굴은 더럽지만 그 눈빛만은 별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안아, 네, 사또님. 네가 나를 구해주었다. 아니, 우리 고우를 구해주었어. 저는 그저 아니다. 네가 정말 대단하다. 김사또가 이안의 어깨를 꼭 잡았습니다. 이안아, 너는 천재다. 진짜 천재야. 천재요? 그래. 너는 거지 옷을 입고 있지만 너의 머리는 이 나라 최고의 학자들보다 뛰어나. 이안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처음으로 누군가 자신을 인정해 주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또님. 내가 고맙다. 정말 고맙다. 김사또는 품에서 은을 꺼냈습니다. 이걸 받아라.
아, 아닙니다. 받아라. 네가 고생한 대가다. 정말 괜찮습니다. 저는 그저 문제를 풀고 싶었을 뿐입니다. 이안은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김사또는 이안을 새롭게 봤습니다. 돈도 받지 않다니. 정말 학문을 사랑하는구나. 그럼 약속 하나만 해주겠느냐? 무슨 약속입니까? 내일 당장 이 답을 조정에 올릴 것이다. 그런데 김사또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만약 왕께서 이 답이 맞다고 하시면 왕께서 널 만나고 싶어 하실 것이다. 저를요? 그래. 그때 나와 함께 한양으로 가주겠느냐? 이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한양, 궁궐, 왕, 거지인 자신과는 너무 먼 세상이었습니다. 하지만 김사또의 눈빛이 간절했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다, 이하나. 김사또는 이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럼 내일 다시 여기서 만나자. 해 뜰 무렵에. 네, 사또님. 그리고 이하나. 네, 잊지 마라. 너는 이 나라의 보배다. 이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에서 뜨거운 것이 흘러내렸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누군가 자신을 보배라고 불러주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김사또는 이안의 답을 깨끗한 종이에 정성스럽게 베껴 썼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 정성을 다해서 좋아, 완성됐어. 김사또는 답안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이렇게 완벽한 답을 그 어린아이가. 김사또는 답안을 비단 보자기에 싸서 사신에게 건넸습니다. 이것을 조정에 올려주시오. 알겠습니다. 사신이 말을 타고 한양으로 향했습니다. 며칠이 걸리는 여정이었습니다. 김사또는 기다렸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제발 답이 맞기를. 며칠 후 한양 궁궐 근정전 왕이 답안들을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각 고을에서 올라온 답안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틀렸거나 아예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역시 인재가 없구나. 왕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전국 100여 개 고을 중 단 한 곳도 정답을 맞히지 못했습니다. 전하, 더 이상 올라온 답안이 없습니다. 신하가 아뢰었습니다. 그래, 알았다. 왕은 실망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전하, 한 고을에서 답안이 더 올라왔습니다. 또 틀린 답이겠지. 왕은 무심히 손을 내밀었습니다. 신하가 답안을 올렸습니다. 왕은 답안을 펼쳤습니다. 첫 번째 답을 봤습니다. 묘시 정각. 왕의 눈이 커졌습니다. 맞다. 두 번째 답을 봤습니다. 위정이덕. 북극성처럼 중심에서 움직이지 않아도 모든 별이 따르듯 덕으로 다스리면. 왕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것도 맞아. 게다가 해석이 깊이가 있어. 세 번째 답을 봤습니다. 병을 갑정무. 그림까지 그려서 설명이 되어 있었습니다. 왕은 답안을 들고 어전을 걸어 다녔습니다. 맞아. 맞아. 세 문제를 모두 완벽하게 풀었어. 신하들이 놀라 모여들었습니다. 전하, 정말입니까? 그렇다. 이것을 보아라. 왕이 답안을 보여줬습니다. 신하들이 답안을 돌려보며 감탄했습니다. 정말 완벽합니다. 이런 답을. 왕이 물었습니다. 이 답안은 어느 고을에서 올라온 것이냐? 경상도모 고을입니다. 그 고을 사또의 이름은 김태준이라 하옵니다. 좋다. 김태준 사또를 당장 불러들이라. 그리고 이 문제를 푼 학자도 함께. 예, 전하. 왕은 기뻐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드디어 진짜 인재를 찾았구나. 며칠 후 왕의 사신이 김사또 고을에 도착했습니다. 말을 타고 관아 앞에 도착한 사신, 관복을 입고 왕의 어명을 들고 있었습니다. 사또, 왕의 명이시다. 예. 김사또는 급히 나왔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드디어
답이 맞았나? 왕께서 즉시 입거라라 하셨다. 김사또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답이 맞았구나. 그리고 사신이 덧붙였습니다. 문제를 푼 학자도 함께 데려오라 하셨다. 예, 예, 알겠습니다. 김사또는 기뻐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사신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 학자는 누구요? 이 고을에 그런 대단한 학자가 있었소? 김사또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 그게 학자는 아니고 학자가 아니라고? 그럼 누구요? 아이입니다. 아이? 네. 12살 아이입니다. 12살? 사신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것도 거지입니다. 뭐라고요? 사신의 눈이 커졌습니다. 사또, 지금 농담하는 것이요. 아닙니다. 정말입니다. 김사또가 급히 말했습니다. 그 아이가 정말 천재입니다. 5분 만에 문제를 풀었습니다. 5분, 말도 안 돼. 사신은 화가 났습니다. 사또, 설마 사또가 직접 풀고 거지아이 이름을 빌린 것 아니오? 아닙니다. 정말 그 아이가 풀었습니다. 증명할 수 있소? 그 아이를 데려가면 됩니다. 왕께서 직접 시험해 보시면 아실 겁니다. 사신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좋소. 그 아이를 데려오시오. 하지만 만약 거짓말이라면 사또의 목이 날아갈 것이오. 알고 있습니다. 김사또는 급히 이안을 찾으러 갔습니다. 김사또는 마을 밖 큰 나무로 갔습니다. 이안이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과연 이안은 나무 아래 앉아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이안아, 사또님. 이안이 일어나 절했습니다. 왕께서 너를 부르신다. 정말요? 그래, 어서 가자. 김사또는 이안의 손을 잡고 관아로 향했습니다. 관아에 도착했을 때 사신이 이안을 보고 기가 막힌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 아이가 누더기 옷에 맨발인 거지 아이. 네, 이 아이가 이안입니다. 저 아이가 왕의 문제를 풀었다고? 그렇습니다. 사신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왕의 명령이었습니다. 좋소. 일단 한양으로 가시오. 예. 김사또는 이안에게 말했습니다. 이안아, 옷을 갈아입어야겠구나. 네. 김사또는 이안에게 깨끗한 옷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목욕을 시켰습니다. 때를 벗기고 머리를 감기고 손톱을 깎았습니다. 깨끗해진 이안. 놀랍게도 준수한 소년이었습니다. 이안아, 잘 어울린다. 감사합니다, 사또님. 자, 이제 떠나자. 왕께서 기다리신다. 네. 김사또와 이안이 한양으로 떠난다는 소식이 마을에 퍼졌습니다. 사람들이 관아 앞에 모여들었습니다. 사또님이 한양으로 가신다고? 왕의 문제 때문이래. 답을 찾았나 봐. 그런데 저 아이는 누구야? 거지 아이잖아. 며칠 전에 본 것 같은데.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최진사도 나왔습니다. 사또님, 정말 문제를 푸셨습니까? 네, 최진사. 오, 대단하십니다. 역시 사또님. 최진사가 감탄했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푼 게 아닙니다. 네, 그럼 누가? 김사또가 이안을 가리켰습니다. 이 아이가 풀었습니다. 네, 최진사의 눈이 커졌습니다. 저 아이가? 그렇습니다. 이 아이가 5분 만에 풀었습니다. 5분. 마을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거짓말이겠지? 저 어린애가 어떻게? 장아전도 나타났습니다. 뭐? 저 거지 새끼가? 장아전은 비웃었습니다. 말도 안 돼. 저놈이 글을 안다고? 김사또가 장아전을 노려봤습니다. 장아전, 함부로 말하지 마시오. 하지만 사또님, 이 아이는 천재입니다. 진짜 천재요. 김사또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왕께서도 곧 아시게 될 것이요. 장하전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믿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자, 이제 떠나겠소. 김사또와 이하는 말에 올랐습니다. 사신이 앞장섰습니다. 출발. 말들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뒤에서 지켜봤습니다. 과연 저 아이가 정말 천재일까? 두고 보면 알겠지. 말을 타고 한양으로 가는 길. 사흘이 걸리는 여정이었습니다. 첫날 밤 주막에서 쉴 때였습니다. 사신이 이한에게 물었습니다. 아이야, 네가 정말 그 문제를 풀었느냐? 네. 어떻게 풀었는지 말해보거라. 사신은 여전히 의심스러웠습니다. 이한은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첫 번째 문제부터 세 번째 문제까지 하나하나 풀이 과정을 말했습니다. 사신은 듣다가 점점 놀라기 시작했습니다. 이 아이가 정말로. 그래서 답은 묘시 정각, 덕으로 다스리는 정치, 병과 을이 같은 나이입니다. 사신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너 정말 12살이냐? 네. 스승은 누구냐? 없습니다. 혼자 공부했습니다. 혼자? 사신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아이는 보통이 아니야. 사신은 김사또를 돌아봤습니다. 사또, 이 아이는 진짜 천재요. 그렇지요? 김사또가 자랑스럽게 웃었습니다. 왕께서 보시면 분명 놀라실 것이요. 둘째 날 길을 가다가 한 선비 일행과 마주쳤습니다. 성균관 가는 유생들이었습니다. 어디 가시오? 한양으로 가는 길이요. 유생들이 이한을 보며 물었습니다. 저 아이는 왕을 만나러 가는 길이요. 왕을? 무슨 일로? 왕의 문제를 풀었소? 왕의 문제. 유생들이 놀랐습니다. 저 어린아이가 저 문제를 믿기 어렵겠지만 사실이요. 유생 중 하나가 이한에게 다가왔습니다. 아이야, 네가 정말 그 문제를 풀었느냐? 네. 그럼 시험해보겠다. 맹자 양해왕 장구상편 첫 구절을 말해보아라. 이하는 망설임 없이 암송했습니다. 맹자견 양해왕 왕활 수불원 천리일에 역장 유일이오 국호. 완벽한 암송이었습니다. 유생은 눈이 커졌습니다. 이 아이가 믿으시겠소? 김사또가 미소 지었습니다. 유생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대단하구나. 셋째 날, 드디어 한양이 보였습니다. 높은 성벽과 큰 대문. 이하는 처음 보는 한양에 눈이 커졌습니다. 저기가 한양이구나. 그래, 이하나. 저기가 조선의 수도란다. 김사또가 말했습니다. 긴장하지 마라. 내 실력을 보여주기만 하면 돼. 네, 사또님. 하지만 이한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왕을 만난다. 나 같은 거지가. 한양 궁궐 정문. 광화문 앞. 왕의 명을 받고 왔습니다. 사신이 외쳤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김사또와 이한이 궁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한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높은 건물들, 화려한 기와 넓은 마당. 모든 것이 꿈만 같았습니다. 이곳이 왕이 계신 곳이구나. 이쪽으로 안내를 받아 근정전으로 향했습니다. 근정전 앞. 사또와 이하는 잠시 기다리시오. 예. 두 사람은 긴장된 마음으로 기다렸습니다. 잠시 후 들어오시오. 문이 열렸습니다. 김사또와 이한이 어전으로 들어갔습니다. 어전은 넓고 웅장했습니다. 높은 천장, 화려한 장식, 그리고 맨 앞 용상에 왕이 앉아 있었습니다. 김사또가 땅에 엎드렸습니다. 소신 김태준 엎드려 아래옵니다. 이한도 따라 엎드렸습니다. 이한 엎드려 아래옵니다. 왕이 말했습니다. 고개를 들어라. 예, 전하. 두 사람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왕이 김사또를 봤습니다. 사또 수고하였느니라. 황공하옵니다, 전하. 그대가 보낸 답안 완벽하였느니라.
감사합니다. 그런데 왕이 이안을 받습니다. 저 아이가 문제를 푼 자냐? 예, 전하. 어전이 술렁거렸습니다. 좌우에 늘어선 신하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 어린애가? 말도 안 돼. 거지 출신이라던데. 왕이 손을 들어 조용히 시켰습니다. 아이야. 예. 예, 전하. 이안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일어나거라. 예, 전하. 이안이 일어났습니다. 왕이 이안을 자세히 봤습니다. 12살 소년. 깨끗한 옷을 입었지만 아직 어색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눈빛만은 또렷하고 총명했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안이옵니다. 나이는 12살입니다. 12살. 왕이 감탄했습니다. 정말 네가 그 문제를 풀었느냐? 예, 전하. 어떻게 풀었는지 말해보아라. 예. 이안은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차분하게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천문 계산이었습니다. 이안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내용은 정확했습니다. 올해 추부는 음력 8월 15일입니다. 추부는 낮과 밤의 길이가 같은 날로 이때 태양은 정동 쪽에서 뜹니다. 왕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나라의 위도는 북위 37도 정도입니다. 이것을 고려하면 추분일 해 뜨는 시각은 묘시 정각, 즉 오전 6시입니다. 신하 중 한 명이 중얼거렸습니다. 맞아. 정확해. 두 번째 문제는 논어 해석이었습니다. 이안이 계속 말했습니다. 위정이덕, 비여북신, 거기소이 중성공지. 이 구절의 의미는 이안은 북극성의 비유를 들어 설명했습니다. 정치를 덕으로 하면 북극성처럼 중심에 있어도 모든 백성이 따른다는 것. 억지로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감화시키는 것. 왕은 감탄하며 들었습니다. 이런 깊이 있는 해석을. 세 번째 문제는 논리 문제였습니다. 이안은 조건들을 하나씩 정리하며 설명했습니다. 신하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따라서 답은 병과 을이 같은 나이로 제일 많고 그 다음이 갑, 정, 무 순서입니다. 이안이 설명을 마쳤습니다. 어전이 조용했습니다. 그리고 왕이 박수를 쳤습니다. 신하들도 따라 박수를 쳤습니다. 훌륭하다. 정말 훌륭하구나. 왕이 일어났습니다. 과인이 평생 본 답 중 가장 완벽하도다. 황공하옵니다, 전하. 하지만 왕은 더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이안아. 예, 전하. 네가 정말 그 실력이 있는지 짐이 직접 시험해 보겠노라. 예. 이안은 긴장했습니다. 왕이 문제를 냈습니다. 주역 64개 중 건괴의 의미를 말해보아라. 어전이 조용해졌습니다. 신하들도 긴장하며 지켜봤습니다. 이안은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답했습니다. 건괴는 하늘을 상징하옵니다. 계속 말해보아라. 건건불식, 쉬지 않고 나아간다는 뜻입니다. 하늘은 끊임없이 움직이며 쉬지 않습니다. 그래서 군자도 하늘처럼 스스로를 강하게 만들고 쉬지 않고 노력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자강불식이라는 말도 여기서 나왔습니다. 왕의 눈이 빛났습니다. 좋다. 왕이 더 어려운 질문을 했습니다. 맹자의 핵심 사상을 말하고 순자와의 차이점을 설명해 보아라. 예. 이안은 차분하게 답했습니다. 맹자는 성선설을 주장하셨습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선한 본성을 가지고 있으나 환경에 따라 악해질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교육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순자는 반대로 성악설을 주장했습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악한 본성을 가지고 있으니 예법으로 다스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훌륭하다. 왕이 계속 질문했습니다. 천문학은 아느냐? 24절기를 순서대로 말해보아라. 입춘, 우수, 경칩, 춘분, 청명, 고구, 입하, 소만, 망종, 가지, 소서, 대서, 입추, 처서, 백로, 추분, 한로, 상강,
입동, 소설, 대설, 동지, 소환, 대안입니다. 완벽했습니다. 역사는 아느냐? 고려, 태조 왕건의 업적을 말해보아라. 후삼국을 통일하고 호족들을 회유하며 불교를 장려하고 북진 정책을 펼쳤습니다. 의학은 조금 압니다. 사상의학을 설명해 보아라. 이재마 선생님의 이론으로 사람을 태양인, 태음인, 소양인, 소음인으로 나누어 치료합니다. 왕은 계속해서 질문을 던졌습니다. 경서, 역사, 천문, 지리, 의학, 수학, 모든 분야에 걸쳐 이하는 하나도 틀리지 않고 답했습니다. 신하들은 점점 놀라는 표정이었습니다. 저 아이가 정말 천재구나. 12살에 저런 지식을. 마침내 왕이 손을 들어 시험을 멈췄습니다. 그만 왕은 용상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이한 앞으로 걸어왔습니다. 이한은 당황해서 몸을 떨었습니다. 왕이 이한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이한아. 예, 전하. 과인이 틀렸구나. 짐은 이 나라에 인재가 없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네가 있었구나. 왕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과인이 평생 본 천재 중 최고로다. 어전이 숙연해졌습니다. 신하들도 감동받은 표정이었습니다. 왕이 이한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한아, 짐이 내게 관직을 내리겠노라. 내 나이 어리지만 성균관에 들어가 더 공부하거라. 그리고 장차 이 나라를 위해 일하거라. 황공하옵니다, 전하. 이하는 땅에 엎드려 절했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나 같은 거지도 벼슬을 받을 수 있구나. 왕이 김사또를 돌아봤습니다. 사또. 예, 전하. 김사또가 급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대는 이 아이의 정체를 알고 있었느냐? 예, 전하. 처음부터? 아닙니다. 김사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몰랐습니다. 그럼 어찌 알게 되었느냐? 우연히 산책하다가 이 아이를 만났습니다. 나무 아래서 천문학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왕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신기해서 시험 삼아 물어봤는데 완벽하게 답했습니다. 그래서 왕의 문제를 보여줬더니 김사또가 이한을 바라봤습니다. 5분 만에 풀었습니다. 5분. 신하들이 놀라 웅성거렸습니다. 왕도 눈이 커졌습니다. 그 어려운 문제를 5분 만에? 예, 전하. 신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왕이 잠시 생각하다가 물었습니다. 사또, 솔직히 말하거라. 처음 이 아이를 봤을 때 어떻게 생각했느냐? 김사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전하, 송구하옵니다. 말해보거라. 처음에는 거지아이라고 무시했습니다. 왕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럴 줄 알았다. 황공하옵니다. 경들. 왕이 신하들을 돌아봤습니다. 경들도 마찬가지 아니냐? 이 아이가 궁궐에 들어올 때 수군거리지 않았느냐? 송구하옵니다, 전하. 신하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왕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문제다. 우리는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한다. 어전이 조용해졌습니다. 이 아이를 보거라. 거지 옷을 입었다고 해서 이 아이가 바보냐? 아니다. 이 아이는 이 나라 최고의 천재다. 왕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신분이 낮다고, 가난하다고, 겉모습이 초라하다고 그 사람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명심하겠습니다, 전하. 신하들이 일제히 외쳤습니다. 왕이 김사또를 다시 봤습니다. 사또. 예, 전하. 그대는 처음에는 실수했지만 나중에 이 아이를 알아봤다. 그것은 칭찬할 만하다. 황공하옵니다. 하지만 왕의 목소리가 엄해졌습니다. 만약 그날 밤 그대가 산책하지 않았다면, 이 아이를 만나지 못했다면 이 천재는 평생 거지로 살았을 것이다. 김사또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왕이 계속 말했습니다. 이것이 우리나라의 문제다.
얼마나 많은 인재들이 신분 때문에, 가난 때문에 묻혀 있겠느냐? 신하들은 숙연해졌습니다. 왕이 이안을 바라봤습니다. 이안아, 예, 전하. 네가 거지로 살 때 힘들지 않았느냐? 힘들었습니다. 이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무시했습니다. 돌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책을 빼앗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안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께서 공부를 계속하라고 하셨으니까요. 왕은 이안의 어깨를 꼭 잡았습니다. 잘했다. 네가 포기하지 않아서 오늘 이 자리에 있구나. 예, 전하. 왕이 김사또를 돌아봤습니다. 사또, 앞으로 나와라. 예, 전하. 김사또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대는 비록 처음에는 실수했지만 결국 이 아이를 알아봤다. 그리고 조정에 청거했다. 황공하옵니다. 하지만 그대의 잘못도 있다.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한 것. 김사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대는 이안 앞에 가서 사과하거라. 예, 전하. 김사또가 이안 앞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전히 술렁거렸습니다. 사또가 어린아이 앞에 무릎을 꿇다니. 이안아, 사또님, 일어나세요. 이안이 황급히 말했습니다. 아니다. 내가 사과해야 한다. 김사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내가 잘못했다. 네가 거짓 차림이라고. 처음에는 무시했다. 신분이 낮다고, 어리다고. 그래서 진짜 내 가치를 몰라봤다. 미안하다, 이안아. 정말 미안하다. 김사또가 땅에 이마를 찧었습니다. 이안은 급히 사또를 일으켰습니다. 사또님, 괜찮습니다. 일어나세요. 용서해다오. 사또님은 저를 믿어주셨잖아요. 이안이 사또의 손을 잡았습니다. 제 답을 조정에 올려주셨잖아요. 사또님이 아니었다면 저는 평생 거지로 살았을 거예요. 이안아, 고맙습니다, 사또님. 저를 믿어주셔서, 기회를 주셔서. 이안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김사또는 이안을 꼭 껴안았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어전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왕도 눈물을 닦았습니다. 아름답구나.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로다. 왕이 신하들을 돌아봤습니다. 경들 보았느냐? 예, 전하. 이것이 진짜 모습이다. 신분이 아니라 사람의 진심을 보는 것. 신하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좌의정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전하, 소신도 참여하옵니다. 무엇을? 소신도 처음 이 아이를 봤을 때 의심했습니다. 거지 아이가 무슨 천재겠느냐고. 하지만 틀렸습니다. 이 아이는 진짜 천재였습니다. 좌의정이 이안에게 절했습니다. 이안 선생, 용서하십시오. 아, 아닙니다. 대감님, 일어나세요. 이안이 당황했습니다. 다른 신하들도 하나둘씩 나와 이안에게 절했습니다. 저희도 잘못했습니다. 겉모습만 보고 판단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안은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여러분, 일어나세요. 제가 황공합니다. 왕이 웃었습니다. 이안아, 받아주거라. 저들의 사과를. 예, 예, 전하. 신하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진심 어린 반성이 담겨 있었습니다. 왕이 다시 용상에 앉았습니다. 이안아, 앞으로 나오거라. 예, 전하. 이안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짐이 내게 관직을 내리겠노라. 황공하옵니다. 내 나이 어리니 지금 당장 관리가 될 수는 없다. 예. 하지만 성균관에 특별히 입학을 허락하노라. 그리고 왕이 신하에게 손짓했습니다. 신하가 비단 보자기를 가져왔습니다. 보자기를 열자 관복이 나왔습니다. 성균관 유생의 옷이었습니다. 이 옷을 하사하노라. 감사하옵니다, 전하. 그리고 왕이 또 다른 것을 꺼냈습니다.
책이었습니다. 이 책들도 하사하노라. 성균관에서 공부하는 데 쓰거라. 수십 권의 책이었습니다. 황공하옵니다. 또한 왕이 계속 말했습니다. 네가 살 집과 생활비도 지원하겠노라. 이제 거지로 살지 않아도 된다. 이하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전하, 전하, 울지 마라. 이것은 네가 받을 자격이 있는 것이다. 왕이 일어나 이한에게 다가왔습니다. 이한아, 잘 들어라. 예, 전하. 넌 이제 이 나라의 보배다. 내 재능은 이 나라를 빛낼 것이다. 하지만 잊지 마라. 네가 거지였던 시절을. 예, 그 시절을 기억하고 백성들의 고통을 이해하는 관리가 되거라. 명심하겠습니다. 전하. 왕이 이한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기대하마. 네가 어떤 사람이 될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입궐 의식이 끝났습니다. 김사또와 이한은 궁궐을 나왔습니다. 궁궐 밖 이한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파란 하늘, 흰 구름, 정말 꿈만 같아요, 사또님. 꿈이 아니란다, 이한아. 이것은 현실이야. 김사또가 미소 지었습니다. 네가 내 실력으로 쟁취한 거야. 사또님 덕분입니다. 아니다. 내 노력이다. 두 사람은 한양 거리를 걸었습니다. 거리에는 사람들이 북적거렸습니다. 장사하는 사람, 물건 사는 사람, 구경하는 사람. 이하나. 네.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성균관에 들어가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그래, 잘 생각했다. 김사또가 걸음을 멈췄습니다. 이하나, 나는 이제 고을로 돌아가야 한다. 네. 너는 한양에 남아서 공부하거라. 사또님, 이한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걱정 마라. 우리 다시 만날 수 있어. 예. 김사또가 이한을 껴안았습니다. 잘 지내거라. 그리고 훌륭한 사람이 되거라. 사또님, 정말 고맙습니다. 제 인생을 바꿔주셔서 내가 뭘 했다고. 모두 내 덕분이야. 두 사람은 한참을 껴안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김사또는 고을로 돌아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관아 앞에 모여 있었습니다. 사또님, 돌아오셨습니까? 왕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김사또가 말에서 내려 말했습니다. 왕께서 이한을 천재라고 하셨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정말 저 거지아이가? 그렇습니다. 왕께서 직접 시험하셨고 모든 문제를 완벽하게 답했습니다. 사람들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최진사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사또님, 저는 정말 부끄럽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저는 이 고을 제일 학자라고 자부했습니다. 하지만 왕의 문제를 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12살 거지아이가 최진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얼마나 오만했는지 깨달았습니다. 김사또가 최진사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진사님, 이제라도 깨달으신 것만으로도 훌륭합니다. 감사합니다. 장아전도 떨리는 발걸음으로 나왔습니다. 사또님, 장아전이 땅에 엎드렸습니다. 저는 이한을 거지라고 괴롭혔습니다. 책도 빼앗고 머리도 때렸습니다. 죽여주십시오. 제가 천재를, 왕이 인정한 인재를 괴롭혔습니다. 장아전은 울었습니다. 김사또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장아전, 일어나시오. 사또님, 이하는 너그러운 아이입니다. 당신을 용서할 것입니다. 정말입니까? 하지만 앞으로는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마시오. 명심하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장아전은 땅에 이마를 찌우며 참회했습니다. 한양 성균관. 이하는 성균관에 입학했습니다. 다른 유생들은 모두 양반 출신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이한을 이상하게 봤습니다. 저 아이, 거지 출신이라던데? 왕이 특별히 입학시켰대. 정말 천재일까? 하지만
첫 수업에서 이안의 실력이 드러났습니다. 교수가 어려운 질문을 던졌습니다. 논어하기 편 첫 구절의 깊은 뜻을 말해보거라. 다른 유생들은 머뭇거렸습니다. 하지만 이안은 손을 들었습니다. 하기 시습지 불영여로 배우고 때때로 익히면 기쁘지 아니한가. 이 구절은 단순히 공부의 즐거움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 말해보거라. 배움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반복하고 익혀야 합니다. 그 과정이 즐겁다는 것. 이것이 진짜 학문을 사랑하는 자세입니다. 교수가 감탄했습니다. 훌륭하다. 바로 그것이다. 다른 유생들은 이안을 다시 봤습니다. 저 아이, 정말 대단한데?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되겠어. 시간이 지나며 이안은 성균관에서 제일 가는 수재가 되었습니다. 모든 유생들이 이안을 존경했습니다. 이안은 겸손하게 다른 유생들을 도왔습니다. 모르는 것을 가르쳐주고 함께 공부했습니다. 3년이 지났습니다. 이안은 15살이 되었습니다. 과거 시험을 보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이안아, 준비됐느냐? 성균관 교수가 물었습니다. 예, 준비됐습니다. 내 실력이라면 분명 합격할 것이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과거 시험일. 전국에서 수많은 선비들이 모였습니다. 시험 문제가 나왔습니다.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이안에게는 이 정도는 이안은 붓을 들고 답안을 썼습니다. 빠르고 정확하게. 시험이 끝나고 며칠 후 발표가 있었습니다. 장원급제 이안이 장원급제했습니다. 15살의 나이로 역대 최연소 장원급제였습니다. 사람들이 환호했습니다. 이안, 천재다. 진짜 천재야. 소식은 전국으로 퍼졌습니다. 김사또도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안이 장원급제를 했다고? 예, 사또님. 김사또는 기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잘했다. 정말 잘했어. 이안은 조정에 들어가 관리가 되었습니다. 젊은 나이였지만 왕의 총애를 받았습니다. 이안아. 예, 전하. 네가 있어. 이 나라가 든든하구나. 황공하옵니다. 네가 거지였을 때를 기억하느냐? 잊을 수 없습니다, 전하. 좋다. 그 마음을 잊지 마라. 왕이 이안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백성들 중에는 너처럼 가난하지만 재능 있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예, 그들을 찾아내고 기회를 주는 것이 우리의 일이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안은 백성들을 위해 일했습니다. 가난한 아이들도 공부할 수 있게 학교를 세웠습니다. 신분에 관계없이 실력으로 사람을 뽑는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이 어린아이는 그를 잘 압니다. 학교에 보내주십시오. 하지만 돈이 없는 걸요. 국가에서 지원하겠습니다. 이안은 자신처럼 가난하지만 재능 있는 아이들을 도왔습니다. 백성들은 이안을 사랑했습니다. 저분은 우리를 이해하시는 분이야. 거지 출신이라 백성의 고통을 아시는 거지. 어느 날 이안은 옛날 그 마을을 찾았습니다. 김사또가 있던 그 고을. 김사또는 이미 나이가 들어 은퇴한 후였습니다. 이안, 오랜만이구나. 사또님. 이안이 달려가 김사또를 껴안았습니다. 판서 대감이 된 걸 축하한다. 모두 사또님 덕분입니다. 아니다. 내 실력이지. 두 사람은 옛날 그 나무 아래로 갔습니다. 이안이 처음 책을 읽던 그 자리. 여기서 모든 게 시작됐지. 그렇지요. 그때 네가 촛불 켜고 책 읽고 있었지. 네. 천문유초를 읽고 있었어요. 두 사람은 나무 아래 앉았습니다. 이안아. 네, 사또님. 후회하지 않느냐? 거지로 살았던 그 시절을. 이안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오히려 감사합니다. 왜? 그 시절이 있었기에 백성들의 고통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배고픔이 뭔지, 무시당하는 게 뭔지, 차별받는 게 뭔지,
이안이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일할 수 있습니다. 저처럼 가난한 아이들을 위해 김사또는 이안을 자랑스럽게 바라봤습니다. 네가 정말 자랑스럽다. 사또님, 네가 진짜 인재구나. 실력도 뛰어나지만 마음씨도 훌륭해. 김사또가 이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맙다. 내 인생에 너를 만나게 해줘서 저야말로 고맙습니다. 사또님. 두 사람은 석양을 바라봤습니다. 따뜻하고 평화로운 석양이었습니다. 몇 년이 더 지났습니다. 이안은 나라의 중요한 관직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겸손했습니다. 어느 날 이안은 거리를 걷다가 거지아이 하나를 봤습니다. 나무 아래 앉아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이안은 멈춰 섰습니다. 저 모습, 옛날 내 모습이네. 이안은 아이에게 다가갔습니다. 아이야. 네. 아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더럽고 초라한 모습. 하지만 눈빛은 총명했습니다. 네가 읽는 책이 무엇이냐? 논어입니다. 논어. 이해하느냐? 조금 이해합니다. 이안이 미소 지었습니다. 그럼 하기편 첫 구절을 말해보거라. 아이는 망설임 없이 답했습니다. 하기 시습지 불영여로. 완벽한 암송이었습니다. 이안은 감탄했습니다. 이 아이도 천재구나. 이안은 품에서 은을 꺼냈습니다. 이것을 받아라. 그리고 공부를 계속해라. 포기하지 마라. 감사합니다. 아이가 절했습니다. 이안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내 재능을 버리지 마라. 언젠가 네가 이 나라의 보배가 될 것이다. 아이의 눈이 빛났습니다. 이안은 걸음을 옮겼습니다. 뒤돌아보니 아이는 다시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열심히. 이안은 미소 지었습니다. 저 아이에게도 기회가 오겠지. 거지아이가 천재 신동이었다는 것. 그리고 그 천재를 알아본 사또가 있었다는 것. 신분이 아니라 실력으로 사람을 평가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으면 꿈은 이루어진다는 것. 이안은 그것을 세상에 보여주었습니다. 이안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납니다. 거지 옷을 입은 12살 소년이 조선 최고의 천재였다는 것. 그리고 그를 알아본 사람이 있었다는 것. 사람은 겉모습이 아닙니다. 진짜 가치는 그 사람의 마음과 실력에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요.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 재미있는 야담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댓글로 듣고 싶은 이야기도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